안녕하세요, 문현일입니다. 혼자 공부하는 첫 프로그래밍 with 파이썬 02-3강 숫자 데이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정수와 부동소수점 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소수점이 없이 아랍의 숫자를 그냥 적으면 그것은 정수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숫자 양옆에 따옴표를 붙이게 되면 그것은 문자 데이터입니다. 앞에서 따옴표를 붙인 데이터는 문자 데이터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배웠었죠. 이번에는 부동소수점 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숫자에 소수점이 있는 것은 부동소수점 수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양쪽에 따옴표가 있는 데이터는 문자 데이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컴퓨터가 과연 정수로 처리하는지 부동소수점으로 처리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타입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타입은 어떤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명령어입니다. 예를 들어 문자인지 정수인지 부동소수점인지 컴퓨터가 처리하는 방식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코딩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개발 환경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프린트 괄호 열고 타입 괄호 열고 0.0 그리고 프린트 타입 괄호 열고 0이라고 치고 상단에 런 버튼을 눌러줍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보면 class plot라는 메시지가 보이고 두 번째 줄에서는 class int라는 메시지가 보이게 되죠. 플로트라는 것은 플로팅 포인트 넘버라는 부동소수점 수를 의미하고 int라는 것은 인티저의 앞 세 글자, 즉 정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0.0이라는 데이터는 부동소수점으로 처리하고 0이라는 데이터는 정수로 처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컴퓨터가 부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호라는 것은 그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부호가 없는 1이라는 숫자는 양수로 처리합니다. 플러스 부호를 붙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략을 합니다. 반면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음수로 처리합니다. 음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숫자 데이터 앞에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준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산자는 자주 쓰는 기능을 기호로 표현한 명령어입니다. 동일한 모양이라도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이름과 기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더하기 기호가 숫자 데이터에 쓰였다면 그것은 어떤 두 수를 더하는 기능을 하는 덧셈 연산자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하기 기호가 문자 데이터에 쓰였다면 더하기 기호를 기준으로 양옆의 문자 데이터를 하나의 문자로 만들어주는 문자 데이터 연결 연산자로 사용하게 됩니다. 숫자 데이터의 사칙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칙 연산이라는 것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기능을 하는 연산자를 말합니다. 이 사칙 연산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기능을 합니다.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손코딩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계산해서 코딩을 하는 것보다는 재테크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주식에 투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1000만원의 10배의 수익을 얻었을 경우, 또는 1000만원이 10분의 1로 줄었을 경우, 또는 1000만원을 투자해서 3만원의 수익을 얻었을 경우, 또는 1000만원을 투자해서 10만원을 잃었을 경우에 대해서 숫자 데이터 사칙 연산자를 활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해시태그, 즉 샵 기호로 시작하는 문자 데이터는 주석으로 처리돼서 프로그램 실행 시에는 무시됩니다. 소스 코드에는 프로그래밍의 실행과 관련 없는 문장을 남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은 여러 가지 용도를 사용하는데 주로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파이썬에서 주석의 시작은 샵 기호를 시작하고 주석의 끝은 별도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샵 기호가 사용된 줄의 끝을 주석의 끝으로 봅니다. 앞서 보시는 손코딩 소스 코드에는 4개의 주석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1000만원 곱하기 10배, 1000만원 곱하기 10분의 1배, 1000만원 더하기 3만원, 1000만원 빼기 10만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주석은
프로그래밍의 실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해당 코드를 설명하는 글,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손코딩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파이썬 인터프리터 환경을 열고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프린트 괄호 열고 1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 즉 1000만원의 10배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 상단에 녹색 버튼, 즉 런 버튼을 누르면 1000만원의 10배인 1억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줄을 복사한 뒤에 붙여놓고 끝에 10을 1 나누기 10, 즉 10분의 1배를 곱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상단 버튼을 누르면 1000만원의 10분의 1배, 즉 100만원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00만원.0이라고 해서 부동소수점으로 표시가 됐는데 파이썬은 나눗셈 결과를 무조건 부동소수점으로 표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에 보이는 결과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 알아두세요. 이번에는 두 번째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10분의 1을 곱한 것을 3만원을 더하는 코드로 변경한 다음에 상단의 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에 3만원이 더한 1003만원이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줄의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네 번째 줄의 코드에 적고 3만원을 더한 것을 지우고 10만원을 빼주는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1000만원에서 10만원이 빠진, 즉 990만원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수 나누기 연산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수 나누기 연산이라는 것은 두 가지 연산이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두 수를 나누고 그 결과에서 정수 부분만 추출하는 연산을 추가로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3을 2로 정수 나누기 연산자를 적용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3을 2로 나눈 값은 1.5가 되겠죠? 1.5는 1 더하기 0.5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0.5를 버리고 정수 부분, 즉 1만 출력하는 것을 3 정수 나누기 2의 결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3.25를 2로 정수 나누기 연산자를 적용한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25를 2로 먼저 나누면 1.625가 됩니다. 1.625를 1과 0.625로 분리한 다음에 0.625를 버리고 정수 부분, 즉 1.0만 선택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의 결과와 다르게 1이 아니라 1.0이라고 표시가 되죠. 파이썬은 정수 나누기 연산에 부동소수점 수를 쓰면 그 결과도 부동소수점 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머지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머지 연산은 먼저 두 수를 나누고 그 나머지를 추출하는 연산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을 2로 나누면 몫이 1이 되고 나머지가 1이 되는데 이때 나머지인 1을 추출하는 것을 나머지 연산이라고 합니다. 손코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나머지 연산자를 실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3을 2로 나눈 나머지, 3.25를 7로 나눈 나머지를 코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개발 환경을 열고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프린트 괄호 열고 3%2 괄호 닫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1이라는 나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린트 괄호 열고 3.25를 7로 나눈 나머지를 작성하고 런 버튼을 누르면 3.25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수 나누기 연산자와 나머지 연산자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양사인데 귤 323개를 임직원 수 60명에게 똑같은 개수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기서 1인당 분배되는 귤의 개수, 그리고 분배하고 남은 귤의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손코딩 실습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는 것과 같이 프린트 323 정수 나누기 60, 그리고 프린트 323 나머지 연산 60,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개발 환경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프린트 323 정수 나누기 60, 실행을 하면 5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323을 60명에게 공통으로 나눠주려면 5개씩 나눠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린트 323 나머지 연산자 60 실행을 하면 23을 얻을 수 있죠. 323개의 귤을 60명에게 5개씩 나눠주게 되면 23개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곱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곱하기 표시를 한 번 쓰면 곱셈 연산이 되지만 2번 연속으로 표현하면 제곱 연산이 됩니다. 제곱이라는 것은 어떤 수 m을 n번 곱하는 연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10 제곱 연산자 3이라는 것은 10을 3번 곱한다는 것이고 100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는 제곱 연산자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히 손코딩을 통해서 제곱 연산자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3을 2제곱하는 것, 3.25를 3제곱하는 것, 4를 0.5 제곱하는 것을 실습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파이썬 개발 환경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프린트 괄호 열고 3 제곱 연산 2 실행 버튼을 누르면 9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이번에는 프린트 3.25 제곱 연산 3 즉 3.25를 3번 곱하면 34.328125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4 제곱 연산 0.5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2라는 숫자를 얻을 수가 있죠. 4의 2분의 1 제곱 즉 루트 4는 2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연산자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칙 연산의 경우에는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고 덧셈과 뺄셈은 나중에 계산합니다. 만약에 곱셈과 나눗셈이 여러 번 사용된다면 왼쪽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연산자가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매우 복잡해지는데요. 이렇게 복잡할 때는 괄호를 사용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손코딩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개의 연산자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 어떤 계산이 먼저 일어나는지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3과 2와 5 세 가지 숫자를 사용해서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의 연산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파이썬 인터프리터 환경을 열고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프린트 3 더하기 2 곱하기 5 출력 결과를 확인해 보면 13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3 더하기 2 곱하기 5를 계산할 때 3 더하기 2를 먼저 계산한 것이 아니라 2 곱하기 5, 즉 곱셈을 먼저 계산했다는 의미죠. 이번에는 프린트 3 곱하기 2 더하기 5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11이라는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3 곱하기 2가 먼저 계산이 되고 그 결과에 5를 더합니다. 그래서 11이 나온 것이죠. 이번에는 3 나누기 2 곱하기 5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곱셈과 나눗셈은 같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계산합니다. 3 더하기 2를 먼저 계산하고 그 결과에 5를 곱하는 것이죠. 따라서 7.5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괄호를 사용해서 앞의 문제와 동일한 내용의 코드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가 표시가 되면 다른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괄호 안의 내용을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파이썬 인터프리터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프린트 3 더하기 괄호 열고 2 곱하기 5 계산 결과를 확인해 보면 1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이 코드는 앞의 문제와 동일합니다. 다만 앞에서는 괄호를 사용하지 않았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괄호를 사용했는데 제가 여기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곱하기가 더하기보다 먼저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알고 있다면 굳이 괄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계산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우선순위를 모른다면 어떤 값이 먼저 계산이 될지 헷갈리겠죠? 따라서 여러 개의 연산자가 쓰이게 되면
괄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이번에는 프린트 괄호 열고 3 곱하기 2 더하기 5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1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3 곱하기 2의 괄호를 써줬습니다. 사실 괄호를 쓰지 않아도 동일한 결과인 11을 얻을 수 있지만 굳이 괄호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3 곱하기 2가 먼저 계산이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프로그래밍 습관입니다. 이번에는 프린트 괄호 열고 3 나누기 2 곱하기 5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 7.5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괄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3 나누기 2가 먼저 계산이 되지만 여러 개의 연산자가 쓰였기 때문에 괄호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7가지 키워드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숫자 데이터를 말합니다. 부동소수점 수는 소수점이 있는 숫자 데이터를 말합니다. 사칙 연산자는 숫자 데이터의 사칙 연산을 처리합니다. 제곱 연산자는 숫자 데이터의 제곱 연산을 처리합니다. 정수 나누기 연산자는 숫자 데이터의 정수 나누기 연산을 처리합니다. 나머지 연산자는 숫자 데이터의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을 처리합니다. 연산자는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처리하는데 여러 개의 연산자가 사용될 경우에는 괄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